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천문학자들은 우리 주위에 약 10억 개의 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숫자지만 이것은 은하수에 있는 전체 별들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은하계 최초의 지적 능력을 갖춘 생명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죠. 과거에 우리보다 진보된 문명들이 존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있을 거예요. 유일한 질문은 그들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낙관주의와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서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에 우리밖에 없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인류가 우주 유일의 생명체인 건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계가 있고 생명체는 적응력이 뛰어나니까요. 2017년 영국 과학자들은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된 바로 직후 생명체가 발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생명체가 발달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그런 건 낡은 생각이 되어가고 있죠. 반면에 우리는 약 70년 동안 외계 생명체의 흔적 혹은 작은 녹색 인간이나 일종의 생명체로부터 교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은 한때 유명한 이탈리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최초의 원자로를 만든 사람이죠. 그 이후로 천문학자들과 ET 매니아들은 모두 페르미 역설에 친숙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만약 우주에 발전된 문명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모두 어디에 있냐는 거죠. 페르미 역설에 대한 많은 잠재적인 답변이 존재합니다. 정확히는 75가지 정도지만 오늘은 주변에서 외계인을 발견할 수 없는 주요 이유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크게 두 가지 아이디어로 분류됩니다. 희귀한 지구 가설과 대여과기 이론입니다. 그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둘 다 언젠가 외계인을 직접 만나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선진 문명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이 모두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지 상상이 되세요? 우주로 무선 신호를 보내고 거대한 망원경과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외계 행성과 다른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 만큼요. 태양, 이웃 행성, 지구 그 자체와 달의 특성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자연적인 호기심과 우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욕구까지요. 운이 좋아서 모든 부문이 모두 들어맞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요구 조건이 결합한 것을 대여과기라고 하며 우리 고향 행성 지구가 이 모든 것에 부합하여 우주에서 가장 큰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과기가 존재하며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외계인 친구들이 그들의 문명을 진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의 태양은 우리의 태양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너무 밝거나 뜨겁지 않아서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이 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둡거나 차가워서도 안 됩니다. 그저 거대하고 차가운 구체일 뿐이면 안 되죠. 그들이 살고 있는 행성은 거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지구 근처에서 이미 그런 행성들을 발견했으며 현재로서는 언급된 대여과기의 모든 요구 조건이 충족됩니다. 진짜 어려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목성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목성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목성의 질량은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우주 잔해, 유성, 혜성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목성이 없다면 지구는 항상 거대한 우주 암석들의 폭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달입니다. 달이 공전하는 행성의 크기로 볼 때 태양계에서 가장 큰 자연 위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달의 크기는 지구의 3분의 1에 약간 못 미치고 궤도에 이런 물체가 없다면 지구는 불안정해서 생명체를 전혀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와 자전 속도는 최적의 낮 주기와 밤 주기를 만듭니다. 지구는 많은 화학 원소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생명체의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 질소, 탄소, 산소, 황, 그리고 인입니다. 웨일스 카디프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은 은하계 전체에서 매우 드물며 초신성 폭발에서만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이루는 물질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구성 요소의 절반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열거하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지구는 정말로 매우 희귀한 행성이란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여과기의 절반밖에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분명히 은하수에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행성들의 생명체가 발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지만 행성이 진화가 발생하기 충분할 만큼 그 생명체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DNA와 RNA 같은 자기 복제 유기 분자부터 단세포 유기체까지, 그리고 나서 뚜렷한 장기를 가진 복잡한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지구 전체에 서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종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도구를 사용하고 생각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적인 생명체까지 진화하도록 말이죠. 길고 긴 과정이죠. 적어도 40억 년은 걸릴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은하계를 통해 번뜩이는 감마선 폭발, 극심한 자외선 복사, 다른 천체와 충돌할 수도 있죠. 만일 이 모든 일이 행성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하늘을 보면서 자신들이 우주의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화는 바로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항상 생물학적 복잡성과 가장 효과적인 적응 도구를 사용하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도구는 지능입니다. 하지만 이 지적 존재 역시 우주 복권의 최종 당첨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를 탐사하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힘들지만 평화롭게 살면서 다른 별을 목표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의 발전은 훨씬 더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지 계산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률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과기 이론은 페르미 역설의 훌륭한 답변이긴 하지만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답변은 훨씬 더 낙관적입니다. 외계인들은 어딘가에 있지만 우리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무선 신호이지만 어떤 추상적인 지적 생명체가 진보된 기술 문명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를 생각해보세요. 만약 상당히 다른 경로를 거쳐 기술을 발달시켰다면 어떨까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말이죠. 만약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 것이라면요. 예를 들어 페로몬의 방출이나 지구 곤충과 같은 복잡한 움직임을 통해서, 혹은 문어와 카멜레온 같은 색깔의 변화, 혹은 고양이나 개와 같은 냄새 표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들의 장거리 통신 기술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상할까요? 우리는 아마 그들이 우리의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은하계에서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깝든 상관없이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 시점에서 그들은 이미 훨씬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여러 식민지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편을 사용합니다. 외계인들이 구식 기술의 메시지를 받는 것을 막는 것도, 은하계로 무선 소음을 내보내고 있는 행성의 위치를 찾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페르미 역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은 훨씬 더 가능해 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지만 필요한 기술 수준으로 문명을 발전시킨 건 우리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ET로부터의 첫 신호가 최고조에 달하려면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주장은 꽤 신빙성이 있습니다. 은하계에서 생명체가 자리를 잡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요. 아마도 우리가 은하계의 시작에 있고 그 사실을 직접 발견한 최초의 존재라는 거죠. 또한 외계인들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인간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재미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계인들은 그저 괴팍하고 자신들의 세상 밖의 것을 너무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토피아에 있는 자신들의 고향 행성에서 모든 요구가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더 이상 탐험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점은 공상과학 작가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최선이겠네요. 어쨌든 그러한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언급할 가치가 있고 페르미 역설에 대한 꽤 효과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FO 팬들이 믿고 싶어하는 답변은 은하계에서 외계인들이 실제로 흔하게 존재하지만 숨어 있을 뿐 이미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어떤 물체일 수도 있고 인간처럼 보이는데 아주 능숙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주장은 전적으로 상상력에 달려있는데 상상력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제약도 없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그 정도로 진보했다면 이런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외계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농담을 들어보셨나요? 그 확률은 정확히 50%입니다. 외계인을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둘 중 하나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 주장의 요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의 외계인을 찾고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ET와 점심 먹으러 갈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